펜타곤의 충격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주둔 미군의 15%가 전역 후 현지 잔류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텍사스의 한 육군 대령 가정에도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한국에서 살려고. 세계 최강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DMZ 코앞에 눌러앉겠다는 딸. 충격에 빠진 부모가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CNN도 펜타곤도 전혀 모르는 충격적 실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미군들을 붙잡은 것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딸이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희는 놀라 자빠졌어요. 화상통화 화면 속 딸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평화로운 텍사스 저녁 식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남편 로버트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케이틀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바바라입니다. 55살, 텍사스 주립병원에서 30년째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죠. 남편은 작년에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로버트. 우리 가족은 3대째 군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3년 전을 기억해봐. 로버트가 화면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너가 한국 배치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잊었어? 왜 하필 위험한 한국이냐고. 독일이나 일본은 안 되냐고. 그렇게 떼를 썼잖아. 케이틀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북한이랑 너무 가깝고 전쟁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케이틀린, 혹시 누군가를 만났니? 한국 남자? 화면 속 딸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네. 엄마. 태승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로버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야? 의사야. 아니야? 한국 전통의학을 하는 의사예요. 침이랑 한약으로 치료하는. 침. 한약?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케이틀린, 그건 사기야. 진짜 의학이 아니라고.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한 내가 모를 것 같아? 엄마는 모르셔요. 태승이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예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제 허리 디스크를 완전히 고쳐줬어요. 수술 없이요. 로버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케이틀린, 넌 세뇌당한 거야. 그 사기꾼이 널 이용하는 거라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노리는 거 아니야? 아빠, 케이틀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승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택에서 성공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미군들도 많이 찾아와요. 영주권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왜 미군인 너와 결혼하려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엄마, 그냥 사랑하니까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케이틀린의 웨스트포인트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가야 해.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서 케이틀린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당연하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내 딸이 사기꾼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일주일 후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작전명은 딸 구출 작전. 목표는 명확했죠. 케이틀린을 정신 차리게 하고 그 사기꾼 한의사의 정체를 폭로하고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 DMZ 근처라니. 로버트가 지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택이 거기서 100km도 안 떨어진 곳이야.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지. 게다가 의료 사기꾼까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3년 전 한국 배치 소식에 펑펑 울던 딸. 엄마, 무서워. 전쟁 날 것 같아. 왜 하필 한국이야?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을까요? 봐봐라. 로버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결하자. 내가 30년 동안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직접 현장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설령 그곳이 북한 코앞이라도, 설령 상대가 누구라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댈러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한국이라. 로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 춥고, 가난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뉴스 봐. 맨날 북한 미사일 쏜다고 난리잖아.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그리고 우리 딸이 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지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케이틀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와서 직접 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과연 무엇을 이해하게 될까요? 14시간 후면 알게 되겠죠.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에 잠에서 깼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가고 있었죠. 로버트는 이미 깨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봐봐라. 이것 봐.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한국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솔직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들. 제가 상상했던 전쟁으로 황폐한 땅과는 거리가 멀었죠. 착륙 준비하세요. 승무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이었는데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댈러스 공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이게 제3세계 국가공항이라고? 로버트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미국에 입국할 때보다도 훨씬 신속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입국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평택 가시나요?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에서 전철 갈아타시면 됩니다. 새벽 1시인데 전철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 시간이면 공항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셔야겠네요.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안전하다고요? 새벽 1시에?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공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카페와 편의점들, 환전소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택시 타실 거예요? 한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평택까지는 약 1시간 걸립니다. 미터기 요금은 대략 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를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준 직원은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한국어로 설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근처 호텔이요. 제가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군 부대 근처시군요. 기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택시에 올라타니 기사님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굿모닝. 캠프 험프리스? 네.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기사님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데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북한. 아, 외국분들은 다 그거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일상이에요. 전쟁 안 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로버트가 말을 시작했지만 기사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미국 뉴스는 과장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 봐요. 다 평화롭게 살아요. 새벽에도 안전해요. 정말로 창밖을 보니 24시간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에 말이죠. 저기 보세요. 기사님이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이에요. 새벽에도 사람 많아요.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안전하니까요. 로버트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딸 만나러 오셨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평택 미군 부대에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 좋아하실 거예요. 평택도 많이 발전했어요. 미군 가족들도 많이 살아요. 다들 한국 좋다고 해요. 세뇌당했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택시 기사님이야 한국이 좋다고 하겠죠. 하지만 계속 달리면서 보이는 풍경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잘 정비된 고속도로, 첨단 전광판들, 그리고 새벽인데도 환한 조명들.
여기가 호텔이에요. 기사님이 차를 세웠습니다. 미터기를 보니 정확히 직원이 말한 금액 정도였습니다. 로버트가 카드를 내밀자 기사님이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카드 기계라니.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빨라요. 어디서나 잘 돼요.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깨끗한 시설, 그리고 놀랍게도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방은 5층입니다. 조식은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평택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일러.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이랑 호텔은 어느 나라나 좋게 꾸며놓잖아. 하지만 내심 저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효율적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야경은 평화로웠고 어디서도 전쟁의 흔적이나 위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케이틀린을 만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로버트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하지만 솔직히 벌써부터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케이틀린을 기다렸습니다. 3년 만에 직접 만나는 딸. 화상통화로는 자주 봤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달랐죠.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잠깐, 저 건강하고 활기찬 젊은 여성이 정말 우리 딸이 맞나요? 케이틀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카키색 면바지에 심플한 흰 셔츠, 그리고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의 그 우울하고 불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 살 빠졌네. 제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고 있는 거니? 엄마, 제가 한국 와서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거든요. 로버트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케이틀린,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그럼요. 참, 택시 타고 오셨어요? 제가 차 가져왔는데. 너가 차를?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해? 당연하죠. 국제면허증으로 1년 운전하다가 한국 면허로 바꿨어요. 한국 운전면허 시험 되게 체계적이에요. 주차장으로 가면서 케이틀린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주차 관리원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케이틀린 씨. 부모님 오셨구나. 반가워요. 우리를 보고 주차 관리원이 어색한 영어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분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자주 오거든요. 이 호텔 레스토랑 브런치가 맛있어요. 차에 타니 케이틀린이 능숙하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했습니다. 음성이 한국어로 나왔는데 딸이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니?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맞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3년 전에 울면서 전화했잖아. 한국 싫다고, 무섭다고. 케이틀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요. 정말 바보 같았죠. 미국 뉴스만 보고 한국을 판단했으니까요. 바보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아빠, 직접 보세요. 제가 왜 변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차가 평택 시내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 이게 정말 DMZ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도시가 맞나요? 여기가 송탄이에요. 케이틀린이 설명했습니다. 미군 부대 때문에 발달한 지역이죠. 저도 처음엔 부대 밖에 나가기 무서웠어요.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집이에요. 진짜 집.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운전자가 케이틀린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죠. 저분도 아는 사람이야? 아,
저희 동네 빵집 사장님이에요. 아침마다 가거든요. 한국 오기 싫다고 울던 너가 맞니?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부대 밖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고, 한국 음식은 맵고 이상했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부대 밖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제가 미군인 걸 아시고는 영어로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메뉴 하나하나를요. 그리고는 우리 딸도 영어 공부하는데 가끔 와서 대화해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구나.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엔 서툰 영어로, 나중엔 제가 한국어를 배우니까 한국어로. 어느새 저는 우리 동네 미군 딸이 됐어요.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에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 골목이 제가 매일 지나는 길이에요. 케이틀린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제가 매일 아침 가는 빵집, 그 옆은 자주 가는 김밥집. 그리고 케이틀린 왔네. 누군가 가게에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창문을 내리고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이모. 오늘은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어머, 부모님. 어서 오세요. 저녁에 우리 집 오세요. 제가 불고기 해드릴게요. 로버트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현지인처럼 행동하는 딸을 보니 충격적이면서도 왠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 분은 누구니? 제가 물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에요. 제가 한국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매번 레시피 알려주세요. 너 한국 요리도 해?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이제 눈 감고도 해요. 태승이가 좋아하거든요. 태승. 그 이름이 나오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맞아. 우리는 딸을 구하러 온 거였죠. 그래. 그 태승이란 사람은 언제 만나니? 제가 일부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태승이 한의원이 이 근처거든요. 잠깐, 지금 바로? 로버트가 당황했습니다. 네. 사실 태승이가 제 허리 디스크를 고쳐준 은인이에요. 작년에 훈련 중 다쳤는데 미군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태승이 한의원 가보라고 추천해서 그래서 침 맞았다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케이틀린, 그건 플라시보 효과야. 엄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MRI 찍어보니 진짜로 좋아졌더라고요. 수술 없이요. 차가 깨끗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청송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다 왔어요. 태승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차에서 내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은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한의사라니요. 케이틀린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편견 버리고 만나주세요. 제가 왜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왜 태승이를 사랑하게 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선입견이 과연 맞을지 틀릴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의원에서 태승을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까지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 시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케이틀린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가 평택국제시장이에요. 제가 거의 매일 오는 곳이죠. 솔직히 시장이라고 해서 더럽고 시끄러운 곳을 상상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아케이드, 정돈된 가게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케이틀린 왔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케이틀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어머나, 미국에서 오셨구나.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어색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딸은 아주 좋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봉지에 사과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사도 돼요. 케이틀린이 한국어로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 오셨는데. 이거 서비스야, 서비스. 결국 우리는 공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로버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정문화예요. 처음엔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거거든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자 또 다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우리 케이틀린, 오늘은 김치 담갔어? 아직이요, 이모.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너 김치도 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작년에 배웠어요. 이 이모가 가르쳐 주셨죠.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김치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부모님 드시라고. 우리 케이틀린 엄마 아빠니까 그냥 드려야지. 아니에요, 이모. 케이틀린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내내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사장님, 생선가게 아저씨, 심지어 문방구 할머니까지 모두가 케이틀린을 알았고 모두가 그녀를 우리 딸처럼 대했습니다. 3년 전엔 무서워서 부대 밖도 안 나갔다면서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바보 같았죠. 한 번은 용기 내서 김밥 사러 왔다가 말이 안 통해서 울 뻔했어요. 그래서 김밥집 아주머니가 제 손 꼭 잡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미군 딸, 언제든 와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러주신 분이었죠.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젊은 사장님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케이틀린 씨, 태승이 형이랑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우리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케이틀린 씨가 저희 동네 자랑이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는 가게로 들어가더니 떡볶이를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가게 시그니처예요. 케이틀린 씨가 맨날 사 먹거든요. 감사합니다. 케이틀린이 받으면서 얼마예요? 라고 물었지만 사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부모님 오셨는데 무슨 돈이야. 대신 나중에 결혼식 때 청첩장 줘.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가 받은 것들 사과 한 봉지, 김치 한 통, 떡볶이, 호떡 2개, 심지어 양말 한 켤레까지. 이 사람들이 다 널 알아? 제가 케이틀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3년 동안 거의 매일 왔으니까요. 처음엔 미군이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우리 딸, 우리 케이틀린이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로버트가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케이틀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사는 거예요. 특히 혼자 타국에 와 있는 저를 딱하게 보셨나 봐요.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니?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식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반찬 가게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도 미국 유학 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고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받기만 하지 않아요. 케이틀린이 계속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터키 요리해서 나눠드리고 크리스마스엔 쿠키 구워서 돌리고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시장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한 할머니가 케이틀린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케이틀린아, 이 사람들이 네 부모님이니? 네. 할머니, 미국에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죠. 딸 잘 키우셨어요. 케이틀린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매번 우리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미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딸 둔 부모는. 할머니가 내 손을 다시 한번 꾹 쥐었습니다. 한의원으로 돌아가는 길,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봐봐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는 딸이 위험한 곳에서 고립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딸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주지 못했던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죠? 케이틀린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은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진짜 집. 한의원에서 태승을 만나기 전 케이틀린이 먼저 자신의 아파트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제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꼭 만나셨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미군 부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케이틀린을 보자마자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케이틀린 씨, 안녕하세요. 부모님 오셨구나.
네. 경비 아저씨. 잘 지내셨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케이틀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보안이 정말 좋아요. 24시간 경비원이 있고 CCTV도 완벽하고요. 7층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오셨죠. 어머, 우리 케이틀린이네. 할머니, 케이틀린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손녀와 할머니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 할머니세요. 제 옆집에 사세요. 박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갑자기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케이틀린이 부모님이시구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케이틀린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할머니 집.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케이틀린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우리 케이틀린이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이건 작년 제 생신 때. 이건 추석 때. 왜 케이틀린 사진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틀린을 다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손녀나 다름없어요. 3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 봤는데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힘들어했죠. 케이틀린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처음 보신 게 이사 온 날이었대요. 혼자 짐 들고 끙끙대고 있었는데 그때 도와줬죠.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우리 손자도 미국 유학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 통이었죠. 이게 뭐예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케이틀린이 도시락 싸드려요.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침 제대로 안 먹을까봐 할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세요. 케이틀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6시 반에 맞춰서요. 매일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이요. 제가 휴가가 있을 때 빼고는요. 할머니가 도시락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밥,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과일까지. 미군 부대 음식 맛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케이틀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케이틀린이 한국 음식 좋아해요. 김치도 잘 먹고. 할머니, 케이틀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에이, 왜 울어? 할머니가 케이틀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싸줄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이건 단순히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틀린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한국전쟁 때 미군한테 도움받았대요. 미군이 초콜릿이랑 통조림 나눠줘서 살았다고.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는 거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하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케이틀린이 있어서 좋대요. 진짜 손녀 같아서. 케이틀린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진짜 한국 할머니예요. 케이틀린이 아프면 내가 병원도 데려가고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고.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죠.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할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래. 우리 케이틀린이 통역도 해주고 약도 타다 주고. 할머니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이런 손녀 있다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또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곱게 포장된 상자였죠. 이거 미국 가실 때 드세요. 한국 전통 과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우리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케이틀린이 부모님인데 이것도 부족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불고기 해드릴게요. 아파트를 나오면서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를 떠날 수 없는지.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 챙겨주시네. 로버트가 인정했습니다. 그냥 챙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케이틀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진짜 사랑해주세요. 조건 없이요. 제가 미군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서요. 한의원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가 딸에게 준 것보다 저 할머니가 준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엄마, 케이틀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태승이를 만나러 가요. 편견 없이 봐주세요. 제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아실 거예요. 청송한의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속이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요. 케이틀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인테리어, 의료기관 인증서들, 그리고 대기실에는 미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미군이야? 로버트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입소문으로 많이 와요. 부대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 때문에요. 젊은 남자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흰 가운에 온화한 미소. 이 사람이 태승인가 봅니다. 어서 오세요. 케이틀린 부모님이시죠? 태승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가 유창했죠. 영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할 때 영어 논문을 많이 읽어서요. 그리고 미군 환자분들이 많아서 더 공부했습니다. 미군들이 왜 여기 오는 거죠? 로버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부대에 훌륭한 병원이 있을 텐데. 태승이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양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만성 통증이나 스트레스성 질환들이요. 그게 침으로 낫는다고요? 제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시간 비행의 피로 때문인지 갑자기 목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평소 고질병인 목 디스크가 도진 것 같았죠.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케이틀린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목 디스크가. 손으로 목을 잡았습니다. 오른팔까지 저릿한 통증이 퍼졌죠. 태승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10년째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어요. 케이틀린이 태승에게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나았어요. 혹시 잠시 진료를 받아보시겠어요? 태승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통증이 심해 보이시는데 봐봐라. 일단 봐. 로버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승이 먼저 자세히 문진을 했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픈지, 과거 치료력은 어떤지. MRI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에 찍었어요.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왔다고. 그 정도로 10년을 고생하셨다면 다른 원인도 있을 겁니다. 태승이 제 목과 어깨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여기 만지면 어떠세요? 아, 특정 부위를 누르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완전히 굳어있네요. 그리고 경추 정렬도 틀어져 있고요. 침 치료와 추나요법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침이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 있어요. 작년에 제 허리 완전히 나았잖아요. 태승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침은 단순히 찌르는 게 아니라 특정 신경점을 자극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거예요. 서양의학의 트리거 포인트 이론과도 통하죠. 고민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일단 누워 계세요. 태승이 침대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긴장하시면 근육이 더 굳어요. 편하게 계세요. 첫 번째 침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묘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어떠세요? 이상해요. 따뜻한 느낌이. 태승이 능숙하게 여러 부위에 침을 놓았습니다. 목, 어깨, 심지어 손과 발에도요. 손발에는 왜 놓는 거예요? 로버트가 궁금해했습니다. 전신의 기혈 순환을 돕는 거예요.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20분쯤 지났을까요?
태승이 침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요. 일어나는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평소에는 조금만 돌려도 아팠는데 지금은 거의 통증이 없었습니다. 팔은 어떠세요? 태승이 물었습니다. 팔을 들어봤습니다. 저릿한 감각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하신 만큼 한 번에 완치되진 않아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봐봐라. 정말 괜찮아?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텍사스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케이틀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승이 실력 있다고요. 대기실로 나오니 미군 한 명이 태승에게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닥터 김, 최고예요. 제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 상사님. 태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사람도 여기서 치료받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3개월째 오고 계세요. 이라크 파병 때 다친 허리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부대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침이랑 한약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로버트가 스미스 상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대령님, 상사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통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닥터 김은 마법사예요. 진료비를 계산하러 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만 원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50달러? 네. 첫 진료는 5만 원이에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200달러는 냈을 겁니다. 그것도 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었을 테고요. 이렇게 싸면 어떻게 운영하세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태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한의학도 보험이 일부 적용돼요. 그리고 저는 돈보다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의원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목을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태승이가 저한테도 이렇게 해줬어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훈련 중에 허리 다쳤을 때 부대 병원에서는 MRI 찍고 수술 권했는데 태승이가 3개월 치료해서 완치시켜줬어요. 그때 처음 만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의사로 만났죠. 그런데 치료받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태승이가 왜 한의사가 됐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러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한의사가 된 이유가 뭐래? 로버트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의사셨대요. 6.25 전쟁 때 의약품이 부족해서 한약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 이야기 듣고 자랐대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의학과 조화를 이루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차에 타면서도 저는 계속 목을 돌려봤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봐봐라. 인정해야겠어.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 청년,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인품도 좋아요. 케이틀린이 덧붙였습니다. 미군 환자들한테는 치료비도 할인해주고 가난한 어르신들은 무료로 받으려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네, 동네에서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할머니들이 태승이 오면 길에서도 인사하고 그래요. 한의원에서 나와 걷는데 정말로 지나가던 할머니가 태승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태승 선생님, 지난번 약 잘 먹고 있어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케이틀린이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태승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고요. 저는 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느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케이틀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승이, 좋은 사람 같구나. 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다음 목적지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편견들이 깨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대해
태승에 대해, 그리고 딸의 선택에 대해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목 통증 때문에 항상 진통제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봐봐라, 괜찮아? 로버트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응. 정말 신기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목이 안 아파. 케이틀린이 아침을 먹으러 왔을 때, 우리는 어제 받은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한 번 더 가보는 게 어때요? 태승이가 연속 치료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망설였지만 어제의 효과가 너무 놀라워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청송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대기실이 더 붐볐는데 놀랍게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미군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한 미군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자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6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무슨 치료 받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PTSD로 인한 불면증, 저는 편두통이요. 부대 병원에서는 약만 줬는데 여기서는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돌아온 후 5년 동안 제대로 못 잤어요. 악몽에 시달렸죠. 그런데 여기서 침이랑 한약 치료받고 지금은 하루 6시간은 푹 자요.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미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닥터 김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봐요. 마음까지도요. 마음이요? 로버트가 의아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고 보죠.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주세요. 태승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놀랍게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치료를 해보죠.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어떻게 진료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한쪽 벽에 인체 경락도가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현대의 의학 해부도가 있었습니다. 전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해서 봅니다.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디스크의 경우 MRI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한의학적으로는 기혈 순환을 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태승이 제 맥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맥진은 단순히 맥박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맥의 깊이, 속도, 힘, 리듬을 통해 오장육부의 상태를 파악하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율신경계 상태를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의학 체계였죠. 어머님의 경우 목 근육의 긴장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어요. 병원 행정직이시라고 했죠. 아마 책임감이 크고 늘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맞았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태승은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경혈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이런 조합으로 침을 놓는지. 보세요. 이 부위에 침을 놓으면 그가 침을 놓자 즉시 어깨가 따뜻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근육이 이완돼요. 서양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침 자극이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국소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도 침술의 통증 완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죠. 치료가 끝나고 태승이 작은 약봉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약이에요.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처방이죠.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승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작약은 근육 경련 완화, 감초는 항염 효과, 당귀는 혈액순환 개선. 모두 현대 양리학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에요. 대기실로 나오니 케이틀린이 한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도 여기 다니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밝게 웃으셨습니다.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태승이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 주치의예요. 아버지도 한의사세요? 네. 이 자리에서 40년 하셨어요. 태승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를 이었죠. 더 발전시켰어요. 영어도 잘하고 신식 기계도 들여놓고.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아토피도 여기서 나았어요. 대학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만 처방했는데 여기서는 체질 개선으로 근본 치료를 했어요. 정말요? 네.
6개월 걸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깨끗해요. 태승 선생님이 식단 지도도 해주시고 생활 습관도 봐주시고 미군 상사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어제 처음 오신 분이시죠? 어떠세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우리 부대 군의관이 추천했는데도요. 군의관이 여길 추천했다고요?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네. 우리 부대 군의관도 여기서 치료받아요. 수술로도 안 났던 테니스 엘보가 나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태승이 다가왔습니다. 미군 부대와 공식 협력은 아니지만 군의관들과 비공식적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해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많이 오는군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처음엔 한두 명이 왔는데 효과를 보고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매일 20에서 30명 정도 와요. 로버트가 태승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이 케이틀린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태승이 잠시 놀랐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케이틀린을 처음 봤을 때 환자로 왔어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밝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치료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타국에 와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뿐인가요? 그리고 태승이 케이틀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제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영어 못하는 할머니들 병원 갈 때 통역해주고 미군들한테 한의원 설명해주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더라고요. 케이틀린이 태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태승이가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돈이 없는 할머니한테는 약값도 안 받고 새벽에도 응급 환자 오면 나와서 봐주고 두 사람을 보니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의원을 나오면서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봐봐라. 우리가 틀렸어. 태승은 훌륭한 의사야.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케이틀린이 여기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도 봤고 엄마, 아빠, 케이틀린이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걸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셋째 날, 케이틀린이 특별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DMZ 투어 예약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꼭 봐야죠. 위험하지 않아? 제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관광 코스예요. 매일 수천 명이 가요. 로버트는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인으로서 한 번은 보고 싶었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이라고 하던데. 평택에서 임진각까지는 차로 1시간 반. 북쪽으로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케이틀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농사 짓고 있죠? DMZ 근처까지 다 농지예요. 정말이었습니다. 파주에 가까워질수록 넓은 들판이 펼쳐졌고 농부들이 평화롭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최전방?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진각은 마치 평화공원 같았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피크닉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심지어 놀이기구까지 있었습니다. 자유의 달이 보이시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포로들이 돌아온 다리예요. 다리 끝에는 철조망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리본 하나 다시는 거예요?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통일 기원 리본이에요. 소원을 적어서 매는 거죠. 수천 개의 알록달록한 리본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전쟁의 상흔보다는 평화의 소망이 더 강하게 느껴졌죠. 케이틀린, 너도 리본 달아봤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태승이랑 왔을 때요. 가족의 평화라고 썼어요. 도라전 망대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북한이 보인다고 했죠.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봤습니다. 개성공단과 북한 마을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기 농사 짓는 사람들 보여요.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네. 외국인 친구들 오면 꼭 데려와요. 다들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놀라요. 어떤 면에서요? 전쟁 직전의 긴장감을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평화롭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DMZ는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양쪽에서 철저히 감시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왜 외국 언론은 항상 위험하다고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웃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요. 한국은 오늘도 평화롭다는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제3땅굴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판침투용 땅굴이라고 했죠. 무섭지 않으세요? 한 미국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4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관광 자원이죠. 연간 100만 명이 구경 와요. 땅굴을 나와 통일촌으로 향했습니다. DMZ 안에 있는 실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이 살아요. 로버트가 놀랐습니다. 네. 200명 정도 살아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이에요. 군인들이 24시간 지켜주니까요. 마을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현대적인 주택들, 잘 가꿔진 논밭, 심지어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 다녀요. 한 주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수 정예라 교육질이 최고예요. 점심은 통일촌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DMZ 청정 지역에서 자랑콩으로 만든 된장찌개가 일품이었죠. 이모님, 여기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케이틀린이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40년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어. 서울이 더 위험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더 높지. 식사 중에 태승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DMZ 투어 어떠세요? 놀라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DMZ도 그냥 일상의 일부예요. 오후에는 평화누리공원을 둘렀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미군 교육에서는 항상 북한 위협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평화롭더라고요. 그럼 북한 위협은 과장된 거야?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위협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7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두려워하며 살기보다는 일상을 즐기는 거죠. 공원 한쪽에서는 통일 기원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북한 전통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공연이었죠.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꿈꿔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을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행사도 하고 해가 지면서 임진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의 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종은 새해 첫날에 쳐요. 케이틀린이 설명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면서요. 케이틀린, 너도 종 쳐봤니? 네. 올해 새해에 태승이랑 왔어요. 소원 빌면서 종 쳤는데 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돌아오는 길,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오해했구나.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케이틀린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여기 남고 싶은 거니? 네. 아빠, 여기서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희망을 봐요.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제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평택에 도착할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일상을 지켜가는 강인함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내일은 뭘 보여줄 거니? 제가 케이틀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편견이 깨졌지만 아직도 발견할 것이 많을 것 같았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태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오늘 수원에서 경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한국 야구요? 로버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수준인가요? 태승이 웃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응원 문화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케이틀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꼭 가봐요. 정말 재밌어요. 수원 KT위즈 파크로 향하는 길, 태승이 운전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야구장은 미국이랑 많이 달라요. 하나의 축제 같아요. 축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9회까지 모든 관중이 함께 응원해요. 응원가도 있고, 율동도 있고, 야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서는 치맥이 필수예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치맥이 뭐야?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치킨이랑 맥주요. 한국 야구장의 명물이죠.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는데 옆에 있던 가족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처음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케이틀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몇 개 건네줬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싸워서요. 같이 드시면서 응원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우리 손에 김밥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야 응원석에서는 치어리더가 이끄는 대로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응원하고 있었어요. 와,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각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어요. 타자가 나오면 그 선수 응원가를 다 같이 불러요. 우리가 앉은 곳은 3루 쪽이었는데 옆자리 청년들이 친절하게 응원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한 청년이 응원 막대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요. 제가 말했지만 청년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서비스죠. 재밌게 즐기세요. 경기가 시작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김하성 아나운서가 타자 이름을 부르자 경기장 전체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하나 김하성이 잘하지. 케이틀린도 신나서 따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우리도 막대를 두드리며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로버트가 크게 웃었습니다. 미국 야구장에서는 각자 보는데 여기는 다 함께 즐기네. 3회가 끝나고 그라운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키스타임이에요. 장내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커플들이 비치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수줍게 볼을 맞대자 경기장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귀여워.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이벤트도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프러포즈 타임도 있고 막걸리 빨리 마시기도 하고. 아주머니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5회, KT팀이 홈런을 쳤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 환호하고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대박, 홈런이다. 앞자리 아저씨가 돌아서서 우리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축하해요. 뒤에 있던 가족도 우리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게 한국 야구예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함께 즐기는 거죠. 7회가 되자 또 다른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럭키 세븐, DJ가 외치자 신나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관중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응원단장의 동작을 따라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엄마, 아빠, 일어나요. 케이틀린이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제가 망설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춤추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놀랍게도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나게 춤추고 계셨어요. 할머니, 젊으시네요. 케이틀린이 옆에 있던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야구장 오면 쉽살은 젊어져.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경기는 9회 말 역전극으로 끝났습니다. KT팀이 이기자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만세, 만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돌며 관중에게 인사하자 팬들은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선수들이 팬 서비스가 정말 좋네요.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팬이 곧 가족이에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선수들도 그걸 알고 있죠. 경기장을 나오면서도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응원가를 부르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김밥을 나눠준 가족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미국 야구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음에 또 오세요. 플레이오프 때는 더 재밌어요.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봐봐라. 오늘 정말 특별했어.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가족 같았어. 그게 한국이에요. 아빠. 케이틀린이 설명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문화예요. 미국에서는 옆자리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기 보는데 제가 덧붙였습니다. 태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야구장은 한국적 문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는 곳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오늘 배운 응원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케이틀린,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정말요, 엄마? 응.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널 받아주고, 함께하고. 케이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 그래서 여기가 집이에요. 진짜 집. 태승이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명절인 추석이에요. 저희 집에 오세요. 진짜 한국 가족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찾은 기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태승이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차 트렁크에는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추석 선물이에요. 과일이랑 한우 세트. 그리고 건강식품이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우리도 뭐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로버트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오시는 건데 뭐려.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차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성의 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가족이 많으신가 봐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3대가 모여 살아요.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가족까지요. 대문이 열리자 마당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케이틀린 부모님. 태승의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전을 부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남자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음식이 정말 많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추석이니까요. 태승의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태승의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90세가 넘으셨다는데 정정하셨죠. 어서 와요. 케이틀린 부모님이구나. 할머니가 케이틀린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자며느리 될 사람이네. 예쁘구나. 할머니, 감사합니다. 케이틀린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 똑똑해. 주방으로 안내받았는데 태승의 형수와 여동생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도와드릴까요? 케이틀린이 물었습니다. 어머, 케이틀린 씨가 언니라고 불러주니 좋네요. 형수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여기 파전 좀 도와줄래요? 케이틀린이 능숙하게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잘하네. 한국 음식 자주 해요? 네. 박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박할머니요? 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한국 요리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저도 자연스럽게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과일을 깎고. 어머님은 병원에서 일하신다고요? 태승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행정직이에요. 우리 태승이도 의료 쪽이니 공통점이 있네요. 태승이가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 돕는 걸 좋아했어요. 남자들은 거실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도 어색하게나마 돕고 있었죠. 이게 다 뭔가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태승의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각각 의미가 있죠. 대추는 자손번영, 밤은 부부 금슬.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네요. 로버트가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한 해 농사에 감사하고 가족이 모이는 날이죠. 드디어 차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외국 분들은 구경만 하셔도 돼요. 태승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이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가족이 되려면 배워야죠. 그 말에 어른들이 모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할머니가 케이틀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김치. 이게 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럼요.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해요. 태승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틀린이 전 부친 것도 정말 맛있어요. 형수가 칭찬했습니다.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케이틀린 씨는 어떻게 태승이를 만났어요?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수줍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허리 다쳐서 한의원에 갔던 일, 처음엔 믿지 않았던 일, 점점 마음이 열렸던 과정. 운명이네요. 형수가 감탄했습니다. 태승이가 케이틀린 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인데 왜 이렇게 특별한가 했어요.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윷놀이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예요. 태승의 아버지가 설명하며 윷을 건넸습니다. 던져보세요. 로버트가 윷을 던지자 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도밖에 안 나왔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다음에 잘 나올 거예요. 가족들이 응원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케이틀린이 모를 내자온 가족이 환호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구나.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케이틀린이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케이틀린의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셨습니다. 명절에 어른이 주는 건 받는 거야. 우리 손자 며느리인데 당연하지. 태승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정성이에요. 한국 전통차 세트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싸주신 것만 해도 일주일은 먹을 양이었죠. 어땠어요? 태승이 물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절에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드문데. 그리고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양쪽 부모님도 사돈이 되고 형제들도 다 가족이 되죠. 케이틀린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실감나요. 제가 큰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근데 할머니가 계속 손자며느리라고 부르시던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태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요. 평택에 도착해 헤어지면서 케이틀린이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정말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고마워. 로버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호텔로 돌아와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봐봐라. 로버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케이틀린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렇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가족이라면 우리 딸이 행복할 거야.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진통제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자유롭게 고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나 정말 나은 것 같아. 정말. 그 고집스러운 목 디스크가? 응. 태승이 말대로 일주일쯤 맞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로버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행이야. 텍사스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날 오후, 우리는 케이틀린, 태승과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케이틀린이 가리켰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매일 저 시간에 나오셔서 색소폰 연습하세요. 정말로 한 노신사가 강변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자 더 신나서 연주했죠. 자유롭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해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장소에서 취미 활동하는 분들이 많죠.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로버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케이틀린, 태승,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케이틀린이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로버트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태승에 대해, 그리고 네 선택에 대해. 아빠, 들어봐. 처음 너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우린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어. 위험한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놀라웠어. 이곳 사람들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행복한지 봤어. 케이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태승, 로버트가 태승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태승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틀린을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제가 케이틀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견 때문에 네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 엄마, 아빠. 케이틀린이 드디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넷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셨죠.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저녁은 박할머니 댁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불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했죠. 어서 와요. 박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케이틀린이 부모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할머니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죠. 할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케이틀린이 놀랐습니다. 에이, 뭘. 우리 케이틀린이 부모님인데 이것도 부족하지.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케이틀린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손녀 같아요. 아침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케이틀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부모님, 케이틀린이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우리 케이틀린이 외롭지 않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작은 선물을 내미셨습니다. 이거 미국 가실 때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케이틀린이가 부모님도 김치 좋아하신다고 해서 할머니,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택의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했죠.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나오네. 로버트가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그래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도 안전하니까 가능한 거죠.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케이틀린을 알아봤어요. 케이틀린 씨, 부모님이세요? 네. 내일 미국 돌아가세요. 아쉽네요. 자주 오세요. 밖으로 나오자 케이틀린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다 알아요. 매일 퇴근길에 들르거든요. 정말 동네 사람이 다 됐구나.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케이틀린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뭔데? 저희 내년 봄에 결혼식 하려고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을 합친 결혼식으로요. 그래, 좋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도 한국에 자주 오실 생각 없으세요? 은퇴하시면 한국에서 몇 달씩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로버트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했어. 여기서 지낸 열흘이 정말 평화로웠거든. 정말요? 케이틀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특히 엄마 목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여기가 안전하고 사람들이 따뜻해서 좋더라. 태승이 제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돈 되시면 한국에 집 하나 구해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 평택에 미군 가족들 많이 살아서 영어도 잘 통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케이틀린이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고마워. 제가 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너가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안심이야. 태승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케이틀린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믿어. 로버트가 태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방으로 올라가면서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봐봐라. 우리가 정말 편견에 갇혀 있었구나. 그러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안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딸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편견에서, 무지에서, 그리고 다친 마음에서. 내일 돌아가면 뭐부터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야지.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계획도 다시 세워보고 한국에서 몇 달씩 지낸다. 생각만 해도 좋네. 그래. 딸도 보고 미래의 손주들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도 만나고 태승 가족들, 박할머니, 시장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옳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우리 딸이 선택한 곳. 이제는 우리도 선택하고 싶은 곳. 잠들기 전 창밖으로 평택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낯설고 위험할 거라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는 우리 딸이 있고 새로운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봐봐라, 로버트.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케이틀린이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죠. 그런데 케이틀린 옆에는 할머니,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박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케이틀린이가 부모님 오신다고 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태승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어요. 로버트가 감동했습니다. 가족이 오는데 당연하죠. 태승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케이틀린의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었죠. 케이틀린, 설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6개월이에요. 건강한 아들이래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탈 차는 대형 승합차였습니다. 다 같이 가려고 큰 차 빌렸어요.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차 안은 왁자지껄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주시고 태승 어머니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1년 사이에 한국어 공부하셨어요. 태승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조금요. 로버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머, 발음이 좋으시네요. 평택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우리가 준비한 집이에요. 케이틀린이 한 아파트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집?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때 지내실 집이요. 저희가 전세로 구했어요. 바로 우리 집 아래층이에요. 뭐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태승이 설명했습니다. 케이틀린이 부모님 은퇴하시면 한국에서 6개월씩 지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집은 아담하고 깨끗했습니다. 가구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에는 음식까지 가득했죠. 이건 제가 준비했어요. 박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랑 반찬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인데 태승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케이틀린과 태승의 새 집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결혼 후 이사한 집은 넓고 아늑했죠. 한의원은 잘 되고 있어? 로버트가 태승에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미군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서 영어 구사 가능한 직원도 뽑았어요.
그리고 태승이 작년에 의료봉사상도 받았어요. 케이틀린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무슨 상이야?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 진료 많이 해서요. 태승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이틀린은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영어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동네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수는? 제가 물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 아이들 엄마들이 반찬 싸주시고 아기 용품 주시고 그게 더 값져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박할머니가 노크를 하셨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할머니, 매번 이러시면 죄송해요. 제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케이틀린이 엄마 아빠는 내 딸 아들이야. 오전에는 동네 시장을 다녔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상인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케이틀린 부모님. 다시 오셨네요. 한국 며느리 둔 분들이시죠. 부럽다. 어느새 우리도 동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태승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목은 완전히 나았지만 건강관리 차원에서 계속 다니기로 했죠. 미국에서도 침 치료 받으셨어요? 태승이 물었습니다.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였어요. 역시 태승이가 최고야. 과찬이세요. 태승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의학에 관심 가지시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어요. 저녁에는 태승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증손자 본다니 기쁘네. 태승의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손주 생각에 벌써 설레요.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애기 태명은 정했어요? 태승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평화라고 지었어요. 케이틀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평화로운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가족들과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국경을 넘는 대가족이죠. 태승 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박할머니가 우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주 와요. 여기가 이제 집이잖아. 네. 할머니, 은퇴하면 아예 6개월씩 살 거예요. 그래야지. 증손자도 봐야지. 공항으로 가는 길, 케이틀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더 고마워.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딸을 구출하러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집으로. 은퇴까지 2년. 그때가 되면 우리도 평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손주와 함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다음엔 더 오래 있자. 로버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두 번째 고향에서. 지금까지 딸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마음을 빼앗긴 한 미군 부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 문화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